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어를 하고 여러 여행지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베트남 다낭의 해변을 걷고 있어요. 목적지는 딱히 없고 발이 가는 대로 걷습니다. 이상하게 중년이 되면 이렇게 걷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제 자신에게 제일 솔직해지더라고요. 머리도 정리되고 마음도 조금 가벼워지고요. 오늘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파이어족, 현실에서도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 질문까지 같이 나옵니다. 가능하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파이어를 한 방의 인생 역전 같은 걸로 오해하면서 시작부터 길을 잘못 잡아요. 파이어는 로또가 아닙니다. 파이어는 설계입니다. 그리고 설계는 재능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순서만 맞추면 생각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저는 40대 중반이고요. 파이어를 목표로 살았고 지금은 사실상 은퇴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어족을 막연하게 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파이어족도 사실 목표, 생활 방식에 따라 종류가 꽤 나뉘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파이어족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만 소개해드려 볼게요. 린 파이어는 적게 쓰고 최대한 빨리 자유를 얻는 방식입니다. 여유는 적지만 속도는 빠르죠. 노멀 파이어는 평균적인 생활을 투자 수익으로 유지하는 구조. 가장 현실적인 파이어입니다. 팻 파이어는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사는 방식. 대신 자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바리스타 파이어는 완전 은퇴 대신 스트레스 없는 일만 조금 하는 선택입니다. 코스트 파이어는 젊을 때 씨앗을 만들어 두고 이후엔 시간에 맡기는 구조고요. 슬로 파이어는 은퇴보다 삶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결국 파이어는 일을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자유를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 성향에 맞는 파이어가 있을 뿐이죠. 저는 완전 무노동이 제 성향이랑 맞지 않아서 바리스타 파이어 쪽으로 가깝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만 옵션으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돈이 더 벌려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든 안 해도 된다는 상태에서 하면 같은 일도 의미가 바뀌거든요.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파이어를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요즘 물가가 얼만데 애 키우면 답 없다. 집대출 있으면 끝이다. 주식은 위험하다. 은퇴하면 심심해서 우울해진다. 다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파이어를 완벽한 상태로만 정의한다는 겁니다. 마치 100점짜리 은퇴만 파이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 60점짜리 자유가 0점짜리 지옥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투자할 때 늘 갖고 있는 철학이 하나 있는데요. 인생도 투자도 스위치가 아닙니다. 다이얼입니다. 켜고 끄는 게 아니라 강도를 조절하는 거죠. 파이어도 종류가 많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종류라기보다 자유의 강도 조절로 봅니다. 어떤 분은 지출을 아주 낮춰서 빨리 자유를 당겨옵니다. 생활은 소박하지만 속도가 빠르죠. 어떤 분은 평범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안정적으로 갑니다. 어떤 분은 여유롭게 쓰는 삶을 놓치지 않겠다고 해서 목표 자산을 크게 잡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처럼 완전 은퇴 대신 가벼운 일을 조금 섞어서 부담을 확 낮추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 젊을 때 종잣돈난 먼저 만들고 이후엔 시간의 복리로 굴리면서 무리하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요약하면 파이어는 한 가지 길이 아니라 여러 레일이 있고 중요한 건 내 체력과 내 성향에 맞는 레일을 고르는 겁니다. 그럼 현실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걸 숫자 3개로 정리합니다. 첫째, 내가 진짜로 필요한 월 생활비. 둘째, 흔들려도 멘탈이 안 무너지는 안전 마진. 셋째,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버티는 구조. 대부분은 여기서 첫 번째부터 틀립니다. 파이어 목표 금액을 먼저 정해요.
몇 억 모아야 돼. 근데 그 질문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나는 한 달에 얼마면 행복하냐가 먼저예요. 이걸 모르고 목표 금액부터 잡으면 자꾸 남의 기준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남의 기준으로 달리면 중간에 번아웃이 옵니다. 중년에 번아웃 오면 진짜 힘들어요. 회복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딱 1년 동안 지출을 억지로 통제하지 않고 그냥 기록만 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절약을 잘하자가 아니라 내 생활의 진짜 데이터를 보자입니다. 가계부를 쓰면 좋은 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드러납니다. 내가 어디에서 돈을 쓸 때 후회하는지도 드러나고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외식이 행복이고, 누군가는 여행이 행복이고, 누군가는 운동이 행복이에요. 중년이 되면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아끼면 된다가 먹히는데 40대 이후에는 아끼기만 하면 관계도 건강도 망가져요. 그러니까 파이어 준비는 무조건 금욕이 아니라 내 행복의 우선순위를 고정하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1년 데이터를 놓고 지출을 3덩어리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비, 집, 식비, 보험, 통신비 같은 기본값. 두 번째는 회복비, 운동, 취미, 가족과의 시간처럼 내 정신을 복구시키는 비용. 세 번째는 허무비, 결제하고 나서 찝찝했던 것들, 스트레스 받아서 충동으로 쓴 것들. 이렇게 나누면 절약이 쉬워집니다. 왜냐면 줄여야 할 것이 뚜렷해지거든요. 행복을 줄이는 절약이 아니라 허물을 줄이는 절약으로 바뀝니다. 이게 파이어가 가능해지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안전마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파이어 준비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빡빡하게 잡아요. 생활비를 최소로 잡고 투자 수익률을 최대치로 잡고 인생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전제합니다. 근데 현실은 흔들립니다. 차가 고장나고 병원이 생기고 가족일이 터지고 시장이 흔들리고 회사가 흔들리고. 그래서 저는 월 생활비를 정하면 그 위에 완충층을 하나 더 둡니다. 저는 이 완충층을 그냥 비상금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멘탈 방어막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걸 막는 장치예요. 파이어에서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돈이 나가서가 아니라 내 설계가 틀렸나? 하고 멘탈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달이든 예상 밖을 위한 칸을 일부러 남겨둬요. 그게 있으면 생활이 흔들려도 설계가 무너졌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년에 정말 중요해요. 중년은 회복 탄력성이 자산이거든요. 세 번째는 버티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파이어를 투자 수익률 게임으로만 보는 거예요. 몇 퍼센트만 벌면 되지 않냐? 근데 투자는 수익률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파이어를 현실로 만드는 투자 구조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제가 쓰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첫째, 현금 흐름이 끊겨도 6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버티는 버퍼를 만든다. 둘째, 투자는 분산해서 한 번의 큰 실수로 끝나지 않게 한다. 셋째, 공격적인 수익률 욕심 대신 꾸준히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든다. 사실 파이어의 적은 시장이 아니라 내 조급함입니다. 조급하면 레버리지 쓰고, 조급하면 한방 찾고, 조급하면 불안해서 팔고. 그렇게 되면 파이어는 멀어지죠. 그리고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과 보험, 그리고 건강보험료 같은 안 보이는 고정비예요. 파이어 얘기하면 다들 주식만 떠올리는데 정작 중년이 되면 가장 크게 체감하는 건 건강보험료나 각종 고정비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 내주고 자동으로 빠지니까 체감이 약해요. 근데 은퇴하고 지역으로 넘어가면 그게 갑자기 현실로 피어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바리스타 파이어를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 편이에요. 완전 은퇴가 아니라 소득이 크지 않아도 리듬이 있는 일을 유지하는 겁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제도와 생활의 연결을 유지하는 거죠. 사람은 혼자 살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리듬이 끊기면 무너집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전세 보증금 같은 큰 돈을 투자로 돌리면 더 빨리 파이어 가능한 거 아니야?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한마디 꼭 하고 싶어요. 내 집 지분은 투자 종목이 아닙니다. 집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의 기반이에요. 기반을 깨서 투자하는 건 성공하면 멋있어 보이지만 실패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시간 복리가 젊을 때만큼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반을 유지한 채로 투자 구조를 만드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만약 주거비를 조정해서 투자 여력을 만들고 싶다면 그건 수익률 계산보다 먼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부터 봐야 합니다. 월세로 바꾸는 게 더 나을 때도 있고 전세를 유지하면서 투자 비중을 천천히 늘리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생활이 흔들리면 투자도 같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파이어는 결국 생활과 투자가 동시에 안정적이어야 완주합니다. 투자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만 줄여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둘이 같이 맞물려서 굴러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럼 나는 어떤 파이어가 맞나? 저는 40대부터 60대 분들한테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완전 은퇴를 목표로 잡기 전에 반 은퇴부터 잡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출근을 영원히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싫은 걸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가 되려면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그만둘 수 있는 힘. 그만둘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지금 하는 일을 덜 무서워하게 돼요. 투자에서도 현금이 있으면 조급한 매매가 줄어들잖아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선택권이 있으면 상사 눈치도 덜 보게 되고 불필요한 회식도 조금씩 정리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정리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어를 은퇴 목표로만 보지 않고요. 삶의 협상력을 키우는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그럼 실제로 오늘부터 무엇을 하면 되냐? 저는 딱 4단계로 말할게요. 첫째, 한 달 지출이 아니라 1년 지출을 확인한다. 계절마다 돈 쓰는 패턴이 다릅니다. 경조사도 있고 여행도 있고 병원도 있고요. 2달 보고 결론 내리면 100% 왜곡됩니다. 둘째, 행복 지출 3개를 정한다. 이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대신 나머지에서 줄일 걸 찾습니다. 파이어는 참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고정하는 겁니다. 셋째, 완충층을 만든다. 예상치 못한 지출을 사고로 만들지 않게 하는 장치. 이게 있으면 흔들려도 계속 갑니다. 파이어는 속도전이 아니라 완주전이에요. 넷째, 투자보다 먼저 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 둔산, 현금 흐름, 과욕 금지.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이야기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은퇴가 가까울수록 리스크 관리는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보통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걷다가 가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어떤 날은 책을 읽고 어떤 날은 그냥 멍 때리고 그리고 가끔은 아주 가볍게 일도 합니다. 이 생활이 왜 좋냐면요. 내가 오늘의 컨디션에 맞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다닐 땐 내 컨디션이 고려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년부터는 컨디션이 곧 인생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돈도 계획도 다 의미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파이어는 돈을 많이 모으는 게임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고정비를 낮추고 내 멘탈의 변동성을 줄이고 내 시간의 주인을 되찾는 게임입니다. 파이어는 현실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완벽한 은퇴를 꿈꾸기 전에 가능한 자유부터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을 믿기 전에 버틸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주말에 딱 한 가지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 달에 얼마면 불안 없이 살 수 있나? 이 질문에 답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희망이 아니라 데이터로 바꿔보세요. 그 순간부터 파이어는 꿈이 아니라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설계가 되면요, 현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몸이 편해야 인생도 편해집니다. 여러분은 파이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궁금합니다.